마지막날 아침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잘 보내시고 내일부터 2017년 1월 1일이 시작하는데요. 2017년에는 여러분들 모두 운수대통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주인공은 50세 된 여성입니다. 이분이 신청하신 분의 친구인데요. 2, 3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현재 혼자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혼녀죠. 그리고 주변에 남자는 많지만 친구가 보기에는 별 시덥지 않고 친구도 좀 끼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남자들은 많이 있는데 별로 괜찮은 남자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경제적으로 공공해서 중국으로 같이 가자는 남자가 있어서 갈까 어쩔까 하고 있는데 그 점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중국으로 가자고 하는 그 남자의 사주를 봐야 되고 지금 이 여자분의 사주만 봐서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 끼가 많아서 애인이 늘 있었고 이혼남 만나서 집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남편과 이혼하고 애들과 같이 살다가 이제 완전히 갈라서서 혼자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집을 나갔나봐요. 그러면은 뭐 남자가 보통 이혼하는 집 보면 남자가 바람을 펴갖고 뭐 나간다고 그러는데 여자가 바람을 피고 그 집을 나갔으니 남자 입장에서는 같이 살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남편이 데리고 간 것 같고 혼자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해갖고요. 이혼을 해서 사람들을 보면 되게 여자들이 애들을 데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남자한테 애들 다 보내고 혼자 사는 여자들을 보면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자분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끼가 많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부분의 이혼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이들은 엄마를 따라가려고 하죠. 엄마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혼자서 애들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여자가 애들 키우는 게 낫지 남자가 키우려고 하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나는 남자는 많은 것 같은데 현재 백수이고 어떤 남자가 중국 가자고 하는데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돈 있는 남자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분의 특징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일하는 건 싫어하고 외모 가꾸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좋은 남자 만나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사주만 보더라도 일하는 거 싫어하고 외모 가꾸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스타일의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정민년, 정미월, 경인일, 김묘시예요. 여러분들은 사주를 딱 봤을 때 사주를 이렇게 보면서요. 여러 가지 특징을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작정 특징부터 파악하려고 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일단 오행의 구성부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목기운이 2개고 화기운이 2개, 토기운이 3, 금기운이 1, 수기운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많은 부분을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오행이 어떤 것인가? 이거 토기운이죠? 월지 포함해서 3개가 토기운입니다. 그래서 토기운이 가장 영향력이 크구나. 그럼 이 토기운이 인성운이잖아요. 인성운이 가장 영향력이 커요. 그리고 없는 오행이 수기운입니다. 그러면 이 수기운이 없으면 지장간에도 없나 한번 보세요. 지장간에 수기운이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그러면 인성운과 식신상간운은 깊은 관련이 있죠. 이 인성운이 식신상간운을 극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장간에도 지금 수기운에 해당되는 식신상간운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 자체에 원래 수기운이 약한데 여기에 인성운, 즉 식신상간운을 극하는 인성운이 월지 포함해서 3개나 돼요.
그럼 이런 사주에서는 식신상간운이 힘을 못 쓰죠. 대운에서 이렇게 식신상간운이 들어오더라도 30대, 40대, 50대 그래도 괜찮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식신상간운이 들어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주에서 이렇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무식상 사주의 특징을 강하게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 사주가 좋은 사주냐 안 좋은 사주냐 이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데 식신상간운이 없는 사주, 이런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사주에 식신상간운이 한두 개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요, 재성운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식신상간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재사주인 사람들보다도 무식상사주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건강운을 나타내는데, 이분은 이게 없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없는 게 수기운이니까 콩팥이라든가 비뇨기 관련 계통 그런 쪽의 질병도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토기운이 많으니까 그 소화기관, 위 같은 거 이런 쪽도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신상간운이 일하는 운이잖아요. 일하는 운이 씨가 말랐잖아요. 사주에 없는 데에다가 인성운이 또 다 극해버리니까 식신상간운이 씨가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죠.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 일하는 걸 싫어하니까 또 어떻겠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는 일하기 싫어하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자 같은 경우는 일은 하기 싫은데 그러면 좋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봤을 때 무식상 사주인 여성들은 안 만나는 게 좋죠. 자기 색식감으로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분이 만약에 인성운이 약하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인성운이 강하면서 이렇게 식상운이 없을 때, 이럴 때에는 그 살림을 하기에는 적합한 사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장사 같은 것도 안 맞아요. 특히 서비스업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은 이제 무슨 전문직 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면 되는데, 이분은 계속 전업주부로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라는 게 부지런하신 분들은 상당히 부지런한데, 이게 이제 집에만 있는 거니까 집에 있는 전업주부들 중에서 상당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간혹 있죠. 직장 나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전업주부로 있는 게. 그래서 이분 사주를 봤을 때에는 재혼 상대자나 그 밖에 배우자로서는 좋지 않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흘러가는 대운은 어떠냐? 비교적 괜찮죠. 이분의 운의 흐름에서 봤을 때에는 비교적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45세서부터 54세까지 임자대운인데요. 여기에서 위아래로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이분의 사주에서 관성운이 정화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간이 경금인 입장에서는 이 화기운이 구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정화가 아니라 병화가 있었어야죠. 여기 이 정화는 경금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남자다 그러면 병화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장간에 보면 화기운이 3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남자들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일간을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월주하고 연주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정미라는 기둥으로 똑같습니다. 이것도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천간의 구성이 안 좋습니다. 일간은 경금, 즉 양권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음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천간의 구성이 안 좋을 때, 그럴 때에는
정신적인 부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건전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간의 구성이 좋은 사람들은 일단은 사고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건전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성공하는 경우가 많죠. 이분은 또 미토가 이렇게 나란히 두 개가 있는데 이 미토도 역마의 기운이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임목도 역마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역마의 기운이 강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외국에 한번 가서 살아볼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마살이 강한 사람들은 그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특히 외국에 나간다든가 뭐 이런 것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면 좋으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남자분의 사주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의 사주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앞으로의 그 운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1년, 대우는 괜찮은데 1년 후는 2018년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내년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흘러가는 1년 후는 별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1세 정유년도 별로고 52세 무술년도 별로고요. 그리고 기해년, 경자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어쨌든 내년하고 2018년은 그 1년 운이 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12월 31일이잖아요. 이 올해 마지막 날 뜻깊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내일부터 이제 새롭게 1월 1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내년에는 술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내년부터는 담배를 끊어야겠다 이런 당찬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는 더욱더 멋진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